골은 넣을 거 같거든요. 코스타리카가. 나는 일단 오버가 좋아 보여요. 왜냐면 일본은 이 경기 잡으면 16강 진출 확정이죠, 그죠? 맞죠? 확정이라고 표현을 못 하겠네. 어떻게 보면. 야. 자, 근데 나는 뭘 우선적으로 봤냐면요. 자, 일본이 어디 지역 소속입니까, 지금? 어디 지역 소속이야? 아시아죠. 코스타리카 어딥니까? 모릅니까? 아, 남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럴 수 있어. 북중미입니다, 북중미. 자, 근데 북중미 팀들을 한번 나열해 봅시다. 북중미 팀들을 나열을 해보자고.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북중미 팀들 애들 중에서 올라온 애들.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코스타리카. 이렇게 왔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1승 있나요? 북중미 지역 예선을 뚫고 온 애들은 단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예. 이긴 적이 없어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뭐 16강에 대한 운이 되게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막상 또 그죠? 그렇고 아무튼 이 북중미 쪽에서 올라온 애들이 딱히 좋지가 않다. 예,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잉글랜드랑 무승부를 띄워가지고 그나마 그죠. 그나마 뭐 그런 거겠지만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저희 뭐냐 아르헨티나한테 2대0으로 지기도 했고 아무튼 아직까지 북중미 쪽에서는 1승조차 없습니다. 요게 나는 조금 핵심이라 봐요. 근데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되게 좀 거물급 팀들도 잡아내고 그죠? 잘 비비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 또 잘해주고 있습니다. 음. 예,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이 지역마다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도 형님들 뭐 지난 경기 때 보셨다시피 이 백업으로 쓰는 자원들까지도 다 유럽합니다. 예, 다 잘해요. 선수들 폼이 다 괜찮은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반대로 이 경기는 느낌이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자, 전력상으로 일본이 당연히 앞서요. 근데 일본도 이 경기를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빠른 템포를 가져가거나 빠른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점 후의 상황이에요. 코스타리카도 어차피 떨어지는 와중에 그죠? 어차피 2패하면 떨어지는 와중에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을까. 마치 어제 그 저기 뭐냐 사우디 경기처럼. 그러니까 솔직히 경기 내에서의 분위기는
사우디가 더 압도했잖아요. 맞잖아요. 그 약간 그런 식으로 당장에 일본이 전력상의 우위는 있겠지만 경기 내에서의 분위기는 안마레이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높다. 예. 한쪽으로 밀렸다가 또 한쪽으로 밀렸다가 요렇게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일본이 이길 것 같아요. 예, 경기력도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워낙 독일 잡아내고 뽕빨이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일본이 이길 것 같고 저기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 지금 북중미 쪽 애들이 워낙 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 그래도 코스타리카도 한 골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게 만약에 코스타리카가 한 골을 넣었을 가정을 뒀을 때 저는 오버 쪽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일본 승에다가 오버 역배까지도 충분히 한번 물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근데 요 경기가 저는 뭐 다들 벨기에 쪽 보실 것 같은데 벨기에 경기력 보신 분 승이랑 오버 뭐가 더 좋아 보이나요? 그래도 나는 일본이 이길 거는 같아요. 예, 오버 난다면 일본에 의해서 오버가 날 것 같아. 자 일단 벨기에 뭐 앞전 A매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의 월드컵 지역 예선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션스 리그도 마찬가지고요. 예. 벨기에가 솔직히 그닥 지금 잘하진 않아요. 뭐 그 전에 이제 피파 랭킹 1위를 먹고 있을 때 그죠 브라질한테 뺏기기 전까지는 되게 그런 위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좀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벨기에가 경기력 자체가 안 좋아요. 근데 보세요. 앞전에 저기 어디랑 붙었지? 벨기에가? 캐나다 그래. 캐나다. 캐나다랑 붙었을 때도 한 골 차로 한 골 차 꾸역 이겼고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 캐나다가 PK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폰소가 그 실축했죠. 그죠?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좀 꾸역꾸역 뭔가 리드하는 느낌이 아니라 꾸역꾸역 그냥 따라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장에 저기 뭐냐 어디였죠? 그게 어디였노? 벨기에가 아무튼 그게 네이션스였나 아니면은 지역 예선이었나 아무튼 저 네덜란드한테 5대1인가 4대1인가 잡힌 적도 있었죠. 완전 개 털린 적도 있었잖아.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근데 전력상으로는 당연히 벨기에가 한 수 위는 맞아요. 당연히 한 수 위는 맞습니다. 덕배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비 라인에 베테랑 둘도 있고, 그죠? 알더베이트하고 베르통원하고 그리고 뭐 중원에서 그죠? 뭐 틸레망스나 아니면 뭐 비첼, 지난 경기 골 넣었던 바추아이까지 해가지고 전력에서는 확실히 벨기에가 한 수위는 맞아요. 뭐 똥자루도 있고 그죠. 자 근데 이 관건은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모로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 기억나요? 내가 형님들 모로코 하면은 선수 누구 기억납니까? 딱 물어보고 뭐 지에르랑 하킴이 딱 나왔었잖아. 걔네들 말고도 좋은 선수들이 되게 많다고 모로코에는. 그때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모로코가 지지 않을 것 같다. 지난 경기 때 그렇게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그 크로아티아랑 경기할 때. 근데 그 경기 때 마침 진짜로 수비 쪽 애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하킴이랑. 그다음 웨스트햄에서 뛰고 있는 장신 센터백 아게르드하고 그다음에 그
작년까지 울버햄튼에 있었던 사이스하고요. 요런 애들이 수비 쪽에서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전방 폼이 개폼이었죠. 전방 애들이 좀 이렇다 하게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있고, 아무튼 좀 공격에서는 잘 안 풀렸는데 수비에서는 나름 괜찮았다. 자, 그래서 벨기에도 이 경기를 잡아야 되고, 그죠? 이 경기 잡아내면은 뭐, 그죠? 자, 모로코는 지면 안 되고, 여타 좀 이렇게 둘 다 동기부여는 확실히 있는 경기입니다. 이게 조별리그 2라운드 들어가면요, 동기부여가 진짜 확실하게 정해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조에서 벨기에랑 크로아티아, 모로코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벨기에랑 크로아티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글쎄요. 당장에 보세요. 지금 이 조에서 올라갈 만한 애들을 뽑자면 벨기에랑 지금 크로아티아가 가장 유력한데, 막상 벨기에도 그렇고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최전방 자원들이 내가 그 득점 자체가 워낙 기복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경기 골도 못 넣었죠. 모로코 상대로. 그래서 가장 유력한 두 팀이 그닥 믿을만 하지가 않아. 예, 그닥. 그래서 저는 여기 한 게, 뭐, 무나 햄무 쪽 보는데, 그래도 저는 모로코의 수비를 믿고 무승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승부 쪽으로. 다른 거 안 믿습니다. 모로코의 수비를 믿어요. 자, 크로아티아하고 언더요. 되게 팽팽한 경기. 일단은 모로코 쪽이 굉장히 좀 틀어 잠글 것 같아요. 언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안 그래도 벨기에 골도 잘 안 들어가는데, 그죠? 무승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제 존나 억울했던 게 뭐냐면, 내가 형들아 어제 프랑스 언더랑 아르헨 승에다가 마헨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프랑스 승, 아르헨 승, 마헨 여기다 뭘 묶었냐? 사우디 프렌을 묶었어. 내가 어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전에 0대 0이었어. 그냥 당연히 나 먹었다 생각했거든. 아니 또 이게 후반에서 또 오버가 나더라고. 그래서 월드컵 예를 들어서 만약에라도 벨기에가 한 골 넣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로코가요 득점할 가능성 있습니다. 반대로 모로코가 넣었다 벨기에가 득점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전반적인 경기 운영 자체는 굉장히 언더페이스로 갈 거예요. 왜냐? 이 모로코 같은 경우에도 이 수비 라인 좀 빡빡하게 하고 중원 싸움을 많이 해줄 거거든. 압박 많이 걸 거거든요. 근데 막상 어느 한 팀이라도 골을 넣게 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막상. 그래서 나는 언더 가기는 조금 쪼리긴 하네요. 자, 크로아티아하고 캐나다. 어떤 걸 같이 묶어요? 자, 크로아티아. 일단 전력에서 우세한 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크로아티아가 그래도 뭐 경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A 매치에서 호흡을 많이 맞춘 선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특히나 백업 자원들까지도 뭐 오랫동안 국대팀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당연히 호흡적인 부분에서는 크로아티아가 되게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확실히 안 좋은 게 최근에 전방 자원이죠. 뭐 페리시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크라마리치 같은 경우에도 뭐 클럽팀에서도
이 득점에 대한 부분이 워낙 기복이 심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블라시치라든지 아니면 뭐 바샬리치 이런 애들도 그렇게까지 폼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방에서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크로아티아가 경기당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고. 잘하는 경기에서는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막 되게 잘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되게 좀 고전한 날도 있고.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 어서 오세요. 지금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승부를 한번 걷어놓은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도 뭐 이 경기를 잡아내면은 16강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요, 그죠? 그리고 이번 경기를 못 이긴다면 그래도 뭐 가능성이 되게 좀 낮아지긴 할 텐데 그래도 없진 않다. 가능성이 낮아지긴 할 테지만 못 이긴다면 그래도 뭐 없진 않다. 그죠? 아무튼 지금 이 크로아티아가 날카롭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만큼 해줄지는 뭐 당장 경기 들어가 봐야 알겠죠. 좀 의문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캐나다, 이 북중미가 문제입니다. 어제 멕시코도 그랬고 그 다음에 스페인한테 갖다 발린 코스타리카도 그렇고 당장에 보면은 야 뭐 저기 남미 쪽 아니면 유럽 쪽 아니면 아시아 쪽 아프리카 쪽 애들은 뭐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북중미는 아직까지 단 1승도 없죠.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어디고? 코스타리카. 예. 북중미 애들이 워낙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약세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험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전력에서도 솔직히 크로아티아는 진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크로아티아 쪽이 이길 가능성은 난 높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고전할 가능성도 높아요. 예, 경기력이 워낙 들쑥날쑥이라서 저는 그래서 무승부 아니면은 뭐 햄무 쪽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캐나다도 절대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예, 무나 햄무 쪽 볼게요. 잡아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크로아티아가 좀 잘해주면은 모르겠어. 잘해주면은 뭐 승에다가 마행까지도 갈 만한 경기인데 최근에 그렇지 않죠. 크로아티아가 그냥 무나 햄무 쪽 언더는 모르겠어요. 프렌이요. 프렌 가기에도 조금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진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 그게 조금 위험 요소긴 해요. 이쪽 궁금하네요. 1번 스페인, 2번 독일. 자, 일단 스페인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어느 팀을 만나도 점유율을 챙겨갈 수 있는 팀이에요. 그죠?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인이 브라질을 만나도 점유율을 챙겨갈 만한 팀입니다. 예, 그만큼 점유율에 있어서만큼은 더 깔 게 없어요. 예, 스페인은 너무 잘하는 팀이고. 근데 자, 네. 자, 스페인 지난 경기 코스타리카 만나가지고 7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죠? 독일은 지난 경기 일본 만나가지고 1대 2로 졌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도 스페인이 독일한테 좀 더 강하기도 하고요. 뭐 점유율적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전반적인 뭐 경기 운영,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아무튼 그냥 경기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스페인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독일이 첫 경기 그래서 그렇지 결코 만만한 팀 아니. 뭐 그것도 맞죠. 자, 근데요. 어, 나는 뭘 생각했냐면, 나는 지금 스페인 팀에서 어느 팀 선수들이 가장 많습니까? 비중이. 뭐 알바부터 시작해서 부스케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페드리도 그렇고, 가비, 그 다음 뭐 베란, 바르셀로나 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지난 경기만 봐도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팀의 절반이 선발이었어요. 자, 근데 독일 그나브리부터 밀러, 그 다음에 무시알라, 키미, 고레츠카. 독일은 미넨이 절반이에요. 그죠? 자, 근데 야, 하필 스페인 팀한테 절대 안 지는 한지 플릭이네. 한지 플릭이 그거 아시죠? 그 미넨에서 부임하고 있을 때 뭐 친선 경기 포함, 그 다음에 뭐 챔스 포함 스페인 팀한테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그 국대 부임하기 전까지. 근데 그 저기 뭐냐, 미넨이 바르셀로나 8대2로 잡았을 때도 그때 당시에 감독이 한지 플릭이죠. 그래서 뭐랄까요, 그냥 그런 잡아내는 거를 조금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독일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워낙 바르셀로나 팀한테 강하다 보니까 뭐 그런 좀 자신감적인 부분, 자신감적인, 아니 그러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이게 좀 의미는 있지 않을까 싶어. 의미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봐봐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뭐 보스케츠 아니면 뭐 베드리, 가비 이런 애들이 중원 맡고 있잖아. 중원이 전부 다 바르셀로나야. 근데 반대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원이 전부 다 미넨입니다. 막상 중원 싸움에서 독일이 되게 좀 자신감을 갖고 스페인이 조금 더 위축될 가능성이 난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조금 더 위축되고 독일이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또 보고 독일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를 못 잡아내게 된다면 동기부여적인 부분에서도 느낌은 조금 다르긴 해요. 스페인은 막상 이 경기를 져도 다음 경기가 있어. 반대로 독일은 이 경기를 못 잡으면은 가능성은 만약에 저기 뭐냐, 그 일본이 코스타리카 잡아버리면은 독일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매우.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런 동기부여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양팀의 그 뭐 중원 싸움이라든지 요런 그 클럽 팀들에서의 그런 뭐 미넨이랑 바르셀로나 그런 상성들, 그리고 마침 또 한지 플릭 감독이 스페인 팀들한테 져본 적이 없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감안했을 때 저는 독일이 지지 않는 경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지지 않는 경기. 그리고 뭐 일단 당연히 1대1은 봐요. 1대1은 보고 그 다음에 스페인의 득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경기 전반적으로 스페인이 워낙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페인도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저는 독일도 득점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1대1 상황에서 어느 한 팀이 골을 넣는다면 오버의 가능성도 있겠죠. 있겠지만 일단 저는 독일이 지지 않는 경기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독일 프렘 볼게요. 무승부 딱 그냥 무승부 볼게요. 무승부. 됐죠?